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황금택입니다. 저는 일본어를 알려주는 사람이고요. 많은 학생들이 일본어 공부를 하실 때 한자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자에 관련된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좀 시간이 생겨서 유튜브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딱딱한 얘기들이에요. 문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한자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뭐 영어 문법 하듯이 문법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 한자가 우리에게 무척 친숙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한자가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에 더 가깝습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문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시면 이거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문법 때문에 많이들 힘들으셨는데 이거 문법을 이해를 못 하시면, 이거 아는 단어가 나오면 아는 단어를 근거로 유추해서 판단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영어 실력이 발전이 되지가 않겠죠.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확히 모르시면, 문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외울 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문법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문법을 모르시면 이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헷갈리기 때문에 문법을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오늘 수업하시는 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이해 못 하신다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들으시면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진행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우리가 봐야 할 개념이 한문과 한자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한문과 한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문은 이거 한자로 쓰면 한문, 한자 이렇게 써요. 이 한자는 한나라 한, 나라 이름 한, 그리고 그 문은 글문, 문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한나라의 글이라는 뜻이죠. 한나라의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는 말 그대로 한나라 한의 글자, 단어, 자입니다. 한나라의 글자, 한나라의 단어라는 뜻이죠. 이게 문장은요, 그 하나의 글이죠. 근데 그 글자는 단어의 단어. 우리가 단어, 문장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문장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단어만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 단어가 한자, 한 문의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가 한자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한 문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나라들이 참 많죠. 한나라도 있고, 수나라도 있고, 당나라도 있고, 명나라도 있고, 원나라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왜 명자, 원자, 당자, 수자 이런 게 아니고 한자일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개 나라로 쪼개진 나라였는데, 최초 통일 왕조가 진나라죠.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기원전 2021년에 진시황 들어보셨죠?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일을 합니다. 근데 이 진시황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분서갱유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분서갱유. 이걸 한자로 쓰면요, 잠깐만, 서자는 글서자고, 분자가, 여기 있습니다. 불사를 본, 글서, 갱자는 빠질 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빠질 갱가 묻어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묻어버리다. 묻어버릴 갱, 유는 여기 보시면 선비유구가 보이시나요? 선비유구가 있습니다. 글을 불태워버리고 서적을 불태워버리고 선비를 묻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분서갱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진나라의 북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나라의 통일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고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서로들 언어도 다르고 글자도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면서 글자를 통일합니다. 모든 글자를 하나로 만드는데 예전 글, 지역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예전 글들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이런 미친 짓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글자를 가지게 되죠.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저희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한 40년은 지속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15년 있다 망해요. 15년 있다 망합니다. 초안지 얘기 들어보셨죠? 유방과 항우에 대한 이야기. 이 유방과 항우가 반란군이에요. 반란군. 진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한 반란군인데 결국은 진나라를 뒤엎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방이 승리해서 한나라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2006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원전 206년에 한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 한나라가 기원 후 220년까지 지속이 되죠. 한 400년 좀 넘게 지속이 돼요. 근데 이 한나라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유비관우 장비 얘기 아시죠? 후한말에 대한 얘기. 이 한나라가 무너질 때 얘기가 유비관우 장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220년이 조조의 아들이 그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로부터 이 나라를 선양받아요. 그래서 그 해가 220년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 한나라가 진나라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여요. 글자도 받아들이고 정책도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에서 썼던 글자를 한나라가 400년간 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한자가 아니고 진자거든요. 근데 진나라는 얼마 15년밖에 지속이 못 되고 그리고 한나라가 400년이 지속됐기 때문에 진자라고 안 하고 한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진나라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좀 약간 여담이지만 재밌는데 이거 진나라가 한자 병음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친 이러거든요. 친 이렇게 쓰거든요. 친 Q자는 대문자네. 그런데 이거 그 영어 발음 표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친 그런데 A를 붙여볼게요. 차이나가 되죠. 차이나라는 국호의 기원이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시죠? 한자에는 다음 볼 개념은 우리가 한자에는 음독과 훈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독은 이거 한자를 보게 되면 음독 그죠? 음자는 소리 음자, 독은 읽을 독자입니다. 훈은 뜻훈 그리고 독은 읽을 독자입니다. 음독은 말 그대로 소리로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훈독은 뜻으로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인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사람인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고유어예요. 뜻을 뜻하죠. 사람의 뜻. 그리고 인은 이게 소리입니다. 이렇게 쓰고 이 소리가 인인 거예요. 이걸 음독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도 이거랑 똑같거든요. 일본어도 이 소리를 사람은 히토라는 훈독으로 읽고 이는 징, 닝이라는 음독으로 읽습니다. 깡꼬꾸징, 니혼징, 닌갱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음독으로 한자를 읽는 일본어 단어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얘는요, 음독은요, 중국 단어를 갖고 온 소리를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국어로는 사람 인자를 른 이렇게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른, 인, 닝, 징. 이게 훈독으로 읽게 되면은 중국어랑 한국어랑 일본어랑 발음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훈독으로 읽는 단어들은 비슷한 단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뜻과 소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음독과 훈독을. 근데 저는 이걸 약간 다르게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음독은요 외래어 혹은 한자어로 이해를 하고 훈독은 고유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자를 쓰기 전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때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었겠죠. 중국말이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말들은 다 고유어로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문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새로운 문명과 문화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온 말 그대로 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한자어입니다. 좀 이해를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컴퓨터라는 단어 아시죠? 컴퓨터가 뭔가요? 컴퓨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컴퓨터, 게임하는 기계, 뭐 인터넷하는 기계,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이 컴퓨터가 하여튼 뭐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컴퓨터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어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뭐야 이 컴퓨터가? 우리 지금 뜻이 뭔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게 처음 왔을 때 이 개념에 대해서 참 생소했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이 단어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컴퓨터와 함께 들어온 단어들,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뭐 C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컴퓨터와 함께 모든 개념이 기계에 관련된 모든 개념이 들어갔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컴퓨터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써요. 이게 한자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들이 들어오고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단어를 그대로 쓰게 돼요. 한자도 똑같습니다. 컴퓨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컴퓨터의 뜻이 정확히 뭔가요? 컴퓨터는 컴퓨트라는 단어와
이 R이 합쳐진 말이죠. 컴퓨트라는 단어는 계산하다 라는 뜻이에요. 컴퓨트는 계산하다, 영어로 계산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R은 무엇 하는 사람 또는 하는 물건을 나타내는 거죠. 무엇 하는 사람 혹은 하는 물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계산하는 사람 혹은 계산하는 물건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계산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쓰잖아요. 그냥 뭐 게임하는 기계, 컴퓨터 게임할 때 쓰는 기계, 인터넷 할 때 쓰는 기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안에 이런 뜻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공부한다는 개념은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컴퓨터라는 단어가 뭔가 아닌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뭐 한자를 봤을 때 아까 음독, 훈독 이렇게 한 것처럼 음독이 뭐고 훈독이 뭔지 우리가 뜻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 음독의 뜻을 음이라는 뜻은 뭐고 훈이라는 뜻은 뭐고 독이라는 뜻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일단 그 뜻을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 이 단어들이 조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고 익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